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어제 합의했는데요. 양 시도가 생각하는 통합 형태와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두 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입장인 반면 전라남도는 경제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연구 용역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장하는 행정통합입니다. 별개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만들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건데 대구 경북은 민선 8기에 통합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통합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광역도시 발전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통합의 본 목적에 가장 부합하지만 청사 이전과 특별자치도 명칭 등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모든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지역 통합을 추진 중인 일본 오사카는 최근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이 가고자 하는 것이 오사카 모델이었는데 그게 지금 일단은 지금 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확실히 보여줘야. 다음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제안한 경제통합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방안인데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정부 사업을 동시 추진하면서 국비 지원을 늘리고 교류 역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비해 쉬운 방안으로 평가받지만 도로망 구축 등 사회 간접 자본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별도의 경제협력기구를 따로 둬야 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대구 경북이 2006년 경제통합 업무 협약까지 맺었지만 논의가 흐지부지 됐던 것처럼 구속력이 없습니다. 행정통합이라기보다도 행정통합의 앞단계로서 이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 연구와 내용을 검토하는 데 드는 1년 6개월이 지나서부터야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인데 통합의 형태와 시기 등 조율할 내용이 많아 실제 통합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와 전남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면 군공항 이전이나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 같은 막혀있는 현안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풀릴 거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양 시도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반대로 맞서 있는 현안은 광주의 두 공항을 전남으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급기야 이럴 거면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 못 시킨다는 반발이 나왔고 다시 전라남도 대변인이 광주시는 약속을 지키라는 성명을 내는 등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통합 논의가 합의되면서 공항 이전 문제를 다시 이야기해 볼 만한 분위기는 마련됐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 공항 이전에 전남을 설득하고 전남 이전 지자체를 설득하는데 좀 성큼 한 발 다가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공공기관 유치를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나주의 열병합 발전소 문제 등 시도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시도지사의 악수로 일사천리로 풀릴 것인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은 즉각적인데 얻을 것은 사실 잠정적이고 미래의 것이거든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광주전남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그 사이 각종 사안에서 시도 간 갈등은 얼마든지 격화될 수 있습니다. 양 시도의 합의문에 시도 현안과 통합 논의는 별개라며 선을 그은 것도 그런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합 논의는 국립의과대학 지역 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판은 없지 말자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다음 주에 발표되는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광주 민간공항 이전 여론조사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는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10년 된 아파트 값을 왜 지금 시세로 받느냐는 게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인데요. 해법을 찾아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은 몇 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부영 본사 앞에서 시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벌입니다. 분양 전환 절차가 진행 중인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겁니다. 부영 측이 통보한 분양 전환 가격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억 9천여만 원. 인근에 새롭게 짓고 있는 부영의 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신규 분양한 아파트하고 분양 가격이 똑같다. 자재부터가 다른데. 부영 측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정가가 낮게 책정돼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주민들의 분양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시위에 나선 입주민들은 부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서민을 위해서 짓는 것처럼 해놓고 분양할 때는 전혀 서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인 아파트는 인근 시세 등을 반영한 감정 평가액을 기초로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여수 웅천지구와 같이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평가액도 높아져 사업자는 큰 수익을 얻는 대신 입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여수 중림지구 부영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광주에서는 분양가가 2년 전보다 4천만 원 가까이 뛰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부영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부영 측에서는 답이 없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 원가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모든 정당에서도 공약을 했지만 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무주택 서민들만 높은 분양 전환 가격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 지역에서도 앞으로 분양 전환이 추진될 임대아파트가 적지 않아 신속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주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호남을 향한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김종인 위원장이 또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광주 전남을 방문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5.18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특별법 나서지도 않으면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양심으로 광주에 오는지 전 도통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동참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광주 시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듣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노력과 진심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을 만드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보기에 상식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8 진상규명과 5.18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2개의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호남 끌어안기에 나선 국민의힘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광주의 중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5.18이 일어난 지 7달 뒤 고등학교 1학년들이 5.18을 주제로 쓴 장문집이 39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5.18은 자유를 향한 거국적인 힘의 발산이다. 정부에서는 일부 불순분자의 책동이라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1981년 2월. 중학교 3학년의 눈으로 광주 항쟁을 경험했던 광주 석산고등학교 1학년들이 작성한 산문입니다. 무고한 시민과 또래의 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총칼에 희생되는 현장을 목격했던 학생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피해 투쟁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이런 정도 생각을 했었구나. 아주 보통 평범한 1학년 청소년이 그냥 이런 정도 생각을 했다면 상당히 보편적인 생각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글들을 작성할 수 있었던 건 당시 국어 과목을 가르쳤던 이상윤 교사가 작문 과제를 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신군부의 서슬이 퍼런 시기. 곳곳에서 작용하던 감시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이상윤 교사는 자율적인 산문을 쓰게 했고 1학년 학생 573명 가운데 186명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5.18을 신군부의 폭거에 대한 항쟁과 항거로 인식한 내용의 장문들은 3달쯤 후 동료였던 후배 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살아남은 광주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까 하는 그 선배님의 생각이 정말 그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이후로 천주교 광주대교구를 거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장문집은 한 학술대회를 통해 전체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상황들을 좀 재현할 수 있는 그 기록물 하나로 그 역사 속에 39년 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장문집을 통해 당시 광주 지역 학생들의 참여와 인식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시가 1,000억 원대 인공지능 투자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광주 테크노파크 등 펀드 운용사들과 1,04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펀드 예정 금액의 20%인 200억 원 이상이 광주에 소재하거나 광주로 이전하는 AI 기업에 우선 투자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광주 남구와 전남 곡성 등 광주 전남 지역 7개 자치단체가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곡성과 고흥, 영암 등 전남 지역 6개 자치단체를 일반 근린형으로 광주 남구를 우리 동네 살리기형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남구에서는 소규모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집중 추진되고 곡성과 고흥 등 6개 지역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거점 조성 사업 등이 시행됩니다. 전남도의회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전남의 수산업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안전에 역행하는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일본 정부의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여 원을 갈취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와 영광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 6곳으로부터 1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20살 A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고의로 18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평 지역 초등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잇따라 받으면서 일부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평교육지원청은 확진자가 나온 한평초등학교는 2주 동안, 다른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4곳은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한평 영재교육원 수업도 이번 주는 취소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이 한평 확진자 일가족과 접촉한 1,0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평구는 공무원 1:1 전담제를 통해 자가격리 중인 175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어제 닷새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광주에 온 서울 구로구 주민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지인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과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접촉자들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목포시 장자도 동쪽 연안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근해 유자망 29톤급 선박이 좌초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경비정을 급파해 승선원 6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61살 A씨가 졸음 운항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학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900여 건 가운데 27.9%인 810건이 체육 수업 시간에 발생했습니다.